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친구랑 통화하다 무심코 말했던 내용이 그날 오후부터 광고로 계속 떠서 소름 돋으셨던 경험요? 또는 택배 문자인 줄 알고 눌렀다가 이상한 앱이 깔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혹시 스마트폰이 정말 우리 대화를 엿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단 한 가지 설정만 잘못되어 있어도 내 계좌번호, 사진, 위치 정보까지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위험을 막아줄 기능들이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만 문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필수 정보들 놓치지 않도록 꼭 설정해 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보안 전문가 이동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절대 피해보지 않도록 쉬운 설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이런 상담 전화가 왔어요. 70세 김씨 할머니셨는데요. 손녀가 선물해준 스마트폰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문자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인터넷 쇼핑도 안 하는데 택배 문자가 자꾸 와요. 그리고 은행에서 보안카드 재발급하라는 문자도 왔고요. 할머니께서 정말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며칠 전에 친구분과 통화하면서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사야겠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파스 광고가 계속 뜨더라는 거예요. 혹시 누가 내 전화를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분명히 검색한 적도 없는데 관련 광고가 자꾸 뜨시죠? 아니면 가족끼리 대화했던 내용이 광고로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은 65세 박씨 할아버지셨는데요. 손자가 게임 앱을 깔아드렸는데요. 그 앱에서 사진 접근 권한을 허용하라고 해서 그냥 허용하셨대요. 그런데 며칠 후에 손자가 할아버지 핸드폰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 이 앱이 할아버지 사진을 다 가져갔어요. 할아버지가 찍으신 가족 사진들, 병원 진료 기록 사진들까지요. 심지어 집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집 주소까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추억들과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예전에는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했다면요. 이제는 문자 메시지나 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 예금도 많으시고요. 스마트폰 보안 설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설정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7가지 설정만 바꿔두시면요. 해커들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기능이 이미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앱을 깔 필요도 없고요. 돈을 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설정만 바꾸면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셨나요? 스마트폰이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이런 설정을 바꿨다가 폰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설정들은 모두 안전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 설정들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이 더 안전하고 빨라집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폰을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문도 있고 창문도 있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도 여러 개의 문과 창문이 있어요. 앱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창문도 있고요. 사진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저장된 방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들과 창문들이 기본적으로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회사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모든 기능을 켜놓고 출고를 해요. 그래야 사용자들이 쉽게 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위험한 이유예요.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나쁜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클립보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복사한 내용들을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다른 앱에 붙여 넣기 할 때요. 그 계좌번호가 클립보드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성 앱들이 이 클립보드에 접근해서요. 여러분이 복사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몰래 가져갈 수 있어요. 마치 쓰레기통을 뒤져서 개인정보를 찾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사진 속에 숨어 있는 위치 정보예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정보가 사진 안에 자동으로 저장돼요. 이걸 GPS 정보라고 하는데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내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집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진만 봐도 이분은 여기 살고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광고 추적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는 광고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어떤 앱을 쓰는지, 뭘 검색하는지 다 추적해요. 그래서 관련된 광고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릎 아프다고 검색하면요. 무릎에 좋은 약품이나 병원 광고가 계속 뜨는 거죠. 심지어 전화통화 내용까지 분석해서 광고를 보여주기도 해요. 네 번째는 악성 문자 메시지예요. 요즘 택배 문자나 은행 문자를 흉내낸 가짜 문자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나쁜 앱이 자동으로 깔려요. 그 앱이 깔리면 여러분 연락처, 사진, 문자 내용을 다 빼가요. 심지어 전화통화도 녹음할 수 있고요. 은행 앱을 실행할 때 비밀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들이에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앱을 받으면 위험해요. 이런 앱들은 보안 검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무료 게임 앱을 깔았는데 스마트폰이 느려졌어요. 갑자기 배터리가 빨리 닳고 데이터도 많이 써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악성 앱 때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권한 설정 문제예요. 앱을 깔 때 카메라 접근 허용, 연락처 접근 허용 이런 창이 뜨죠. 대부분 그냥 허용을 누르시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임 앱인데 왜 연락처가 필요할까요? 손전등 앱인데 왜 사진 접근이 필요할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상한 신호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자동 업데이트와 백그라운드 실행이에요. 앱들이 여러분 모르게 계속 실행되면서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이때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스마트폰 회사와 앱 회사들이 여러분 정보로 돈을 벌기 때문이에요. 광고 회사에 여러분 정보를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늘 알려드릴 7가지 설정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보안 설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새로 스마트폰을 사셨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기본 설정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두 개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화면 잠금 설정이에요. 비밀번호나 지문 인식을 설정해 두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앱 설치할 때 권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게임 앱이면 카메라나 연락처 접근은 거부하시고요. 필요한 권한만 허용하시면 됩니다. 몇 년째 같은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은요. 이미 설치된 앱들부터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앱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고요. 필요한 앱들도 권한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설정 메뉴에서 앱 권한 관리를 찾아보시면요. 어떤 앱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수상한 권한들은 바로 해제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앱들은 보안이 약할 수 있어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거나 아예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사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쇼핑 앱에서 결제할 때 공용 와이파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집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쇼핑 앱에서 결제 정보를 저장해 두지 마세요.
매번 입력하는 게 번거롭더라도 안전을 위해서요. 카드 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문자로 오는 택배 배송 알림도 조심하세요. 진짜 택배 회사에서 보낸 건지 확인하시고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보안이 가장 중요해요. 은행 앱은 반드시 공식 앱 스토어에서 받으시고요. 가짜 은행 앱이 많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세요. 은행 앱 사용할 때는 다른 앱들을 모두 종료하시고요. 사용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보내는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정보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전화로 이런 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 사진이나 여행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요. 사진 속 위치 정보 설정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의 집 주소가 그대로 저장될 수 있거든요.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도 조심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때는 원본이 아닌 일반 화질로 보내시면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진들은 별도로 백업해 두세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요. 게임이나 여러 앱을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앱 권한 관리를 특히 잘해야 해요. 게임 앱이 연락처나 사진에 접근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무료 앱들은 광고로 수익을 만들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사용 패턴을 추적할 가능성이 높아요. 광고 추적 차단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앱 내에서 결제할 때도 조심하세요. 실수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제 비밀번호를 따로 설정해 두시면 안전해요. 간혹 가족들과 스마트폰을 같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어려워져요. 가능하면 개인별로 사용자 계정을 나누시거나요. 따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공유해서 써야 한다면요. 중요한 앱들은 별도 잠금을 설정해 두세요. 은행 앱이나 개인 사진 앱 같은 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용 후에는 항상 로그아웃하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개인정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억하세요.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기본적인 설정만 잘 해두셔도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을 바꾸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립보드 정보 완전 삭제하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복사한 내용은 클립보드에 자동 저장됩니다. 여기에 저장된 계좌번호나 주소 등이 악성 앱에 노출될 수 있어요. 삭제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클립보드라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앱을 열고요. 글자를 입력하는 창을 길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클립보드 메뉴가 나타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오래된 복사 내용들을 모두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 작업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은행 업무 보신 후에는 꼭 삭제해 주세요. 두 번째는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 설정하기입니다. 설정 메뉴를 열어보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찾아서 들어가시고요. 제어 및 알림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클립보드 접근 시 알림을 켜두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수상한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할 때 바로 알려줍니다. 이 앱이 복사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합니다라는 알림이 뜨거든요. 그럼 허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진 속 위치 정보 꺼두기입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보세요. 화면 위쪽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여러 설정 메뉴가 나와요. 그 중에서 위치 태그라는 걸 찾아서 꺼주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앞으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요. 이미 찍어둔 사진들의 위치 정보를 지우려면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 일반 화질로 보내고 다시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광고 추적 차단하기입니다. 설정 메뉴 맨 위에 돋보기 모양 검색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 광고라고 검색해 보세요. 광고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올 거예요. 들어가시면 광고 아이디 삭제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나를 따라다니는 맞춤형 광고가 줄어들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삭제해 주시면 더 좋고요. 다섯 번째는 악성 문자 링크 자동 차단하기입니다. 문자 앱을 열고요. 화면 오른쪽 위에 점 3개가 세로로 된 메뉴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시면 설정이 나와요. 설정에 들어가서 추가 설정을 찾아보세요. 거기서 연락처 외 링크 미리 보기 하고 링크 열기 허용을 모두 꺼주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실수로 수상한 링크를 눌러도 바로 실행되지 않아요. 한 번 더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악성 문자 자체 차단하기입니다. 같은 문자 앱 설정에서요.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라는 메뉴를 찾아보세요. 거기서 악성 메시지 차단을 켜주시고요. 인텔리전스로 차단도 꼭 활성화하세요. 이 기능은 인공지능이 의심스러운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해줘요. 보이스피싱 문자나 스팸 문자를 미리 걸러주는 거죠. 정말 유용한 기능이니까 꼭 켜두세요. 일곱 번째는 악성 앱 설치 원천 차단하기입니다. 설정 메뉴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세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켜두시면 위험한 앱 설치를 미리 막아줘요. 또는 기타 보안 설정에 가시면요.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모두 허용 안 함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러면 공식 앱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는 앱을 깔 수 없게 돼요. 설정 후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모든 설정을 마치신 후에는 잘 적용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며칠 사용해 보시면서 이상한 광고가 줄어들었는지요. 수상한 문자가 차단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평소 쓰던 기능이 안 된다면요. 설정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너무 엄격하게 설정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께도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폰에 앱을 깔아드릴 때요. 권한 설정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보안 설정은 한 번 해두고 끝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점검해 보세요. 새로 깐 앱이 수상한 권한을 요구하지 않는지요. 클립보드에 중요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스템 업데이트도 꾸준히 해주세요. 보안 패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래된 버전을 쓰시면 해킹 위험이 높아져요. 이제 어떤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꼭 확인받아 보시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증상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갑자기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면 주의하세요. 평소보다 배터리가 훨씬 빨리 닳거나요.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악성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앱들은 여러분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면서 배터리와 데이터를 많이 써요. 스마트폰이 자꾸 느려지거나 멈추는 현상도 위험 신호예요. 갑자기 광고 팝업이 계속 뜨거나요. 모르는 앱들이 저절로 설치되는 것도 악성 코드 감염 증상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점검받아야 하는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은행에서 모르는 거래 내역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면요. 바로 은행에 가셔서 확인받으세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함께 점검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카드 결제 문자가 자꾸 오는데 본인이 결제한 게 아니라면요.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스마트폰 보안도 확인해 보세요. 해킹당한 정보로 무단 결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연락처에 없는 번호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면요. 여러분 전화번호가 어디선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이스피싱 업체에서 타겟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경우들. 스마트폰을 2년 이상 같은 설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보안 점검을 받아보세요. 새로운 해킹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 투자를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은요. 더 자주 점검받으시는 게 좋아요. 금융 정보가 유출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요.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중요한 고객 정보를 다루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에 한 번씩은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세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곳은 스마트폰을 산 매장이에요. 삼성 서비스 센터나 통신사 대리점에 가시면요. 기본적인 보안 점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해킹 피해를 당하셨다면 신고도 하시고요. 예방법도 알려드려요.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무료로 스마트폰 보안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전문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언제부터 이상 증상이 시작됐는지 메모해 두시고요. 어떤 앱을 새로 깔았는지도 기억해 두세요. 수상한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삭제하지 마시고 저장해 두세요. 전문가가 분석해서 어떤 종류의 공격인지 알려드릴 수 있어요. 평소에 어떤 앱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도 알려주세요. 그 앱들이 안전한지 확인해 드릴 수 있거든요. 또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기본적인 보안 점검은 대부분 무료예요. 스마트폰 제조사 서비스 센터나 통신사에서는 무료로 해줘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교육센터도 무료고요. 만약에 악성 코드 제거나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면요. 비용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10만 원 이내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7가지 설정만 잘 해두셔도요. 대부분의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거든요. 가족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손자, 손녀들이 있으시다면 더욱 좋고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기술에 더 익숙하거든요. 다만 가족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비밀번호나 은행 앱 정보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도움을 받되 개인정보는 본인만 관리하세요. 그리고 설정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실 때는요. 어떻게 바꿨는지 설명을 들어두세요.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투자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디지털 보안 정보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